일본 도쿄도 아다치구에서 10대 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해 온갖 가혹행위, 폭행,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끔찍한 청소년 범죄로 손꼽히는 사건.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고생 후루타 준코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10대 남학생들에게 납치되고 맙니다. 범행에 가담한 소년들은 주범인 미야노 히로시의 제안으로 또래의 남학생인 공범 미나토 신지의 집으로 여고생을 끌고 가게 됩니다. 집을 아지트로 삼아 2층의 피해자를 40여 일이나 감금한 뒤 성폭행과 잔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학대 행위였는데요. 가해 남학생들은 여고생의 허벅지와 다리를 중심으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성기에 이물질을 넣고 불을 붙이는 등 여고생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겼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테니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소변과 토사물, 바퀴벌레 등을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하루 18시간 이상 폭행과 성적 고문을 가해 여고생의 심신은 극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즘 공범인 미나토 신지의 부모가 소녀의 존재를 눈치채지만 아들과 친구들의 폭력이 두려워 나설 수 없었습니다. 여고생은 이러한 고통 속의 나날들로 몸부림치다 가해 소년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1층으로 내려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지만 이내 발각되고 맙니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역주적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가해 소년들은 장난 전화였다고 무마시켜버립니다. 이때부터 폭력의 수준은 보다 더 집요하고 혹독해졌습니다. 여고생은 죽을 때까지 다시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은 주범인 미야노 히로시가 내기 도박에서 큰 빚을 지게 되고 화풀이로 여고생에게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얼굴에 촌농을 떨어뜨리거나 린치를 가했으며 복부에 아령을 떨어뜨리는 끔찍한 폭력이 계속되어 여고생은 정신을 잃고 말았고 가해 소년들은 이상함을 느꼈음에도 평소처럼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고생의 몸을 묶어두고 방 안에 방치한 뒤 집 밖을 나서게 됩니다. 다음 날 돌아온 가해 소년들은 여고생이 숨진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서둘러 시신을 이불로 싼 뒤 테이프로 말아 근처의 공장에서 가져온 드럼통에 시신을 넣고 콘크리트로 채운 뒤 안매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살인사건이 가해 소년들의 시체 흉기로 영영 묻히는 듯 했으나 사건 발생 3개월 뒤에 뜻밖의 일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주범 미야노 히로시가 또 다른 1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치상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란 질문에 공범들이 자백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사건의 전말을 불며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주범 미야노 히로시의 자백으로 경찰들은 다급히 현장으로 출동해 콘크리트 범벅이 된 채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드럼통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더욱이 시신을 은폐한 후에도 가해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범인 4명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주범에게는 징역 20년, 그리고 공범들은 5에서 10년의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법정에서 가해자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반성의 눈물이 아닌 잡혀버린 자신이 불쌍해서였다고 합니다. 한창 뽀떠올 나이, 17세 여고생의 비참한 죽음으로 일본에서 소년법이 강화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처벌보다는 갱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어째서 일어나는가? 왜 아무도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는가? 법과 사회의 문제점, 어떻게 하면 같은 범죄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되짚어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바로 튜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